만약에 저 때만큼 많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힘내세요. 엘프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명의 엘프. 구독자들이 정한 것 같더라고요. 커픽의 장발의 대부 아는 엘프들의 수장 엘카페 양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엘프 하면 추가라고. 야, 이 엘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근데 왜 엘프예요? 엘카페 프렌즈? 뭐 이렇게 해서 엘프 전 세계 커피 생산량 1등이 아라비카만 했을 때는 브라질, 로부스타까지 했을 때는 베트남,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1, 2, 3등이잖아요. 이 나라의 수확량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풍작이다. 그럼 커피 가격이 떨어지고 이 나라에서 수확량이 줄었다라고 하면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브라질이 거의 뭐 한 4위부터 10몇 위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생산량이. 네. 브라질 커피 없으면 앞으로 우리는 모든 커피를 게이샤 가격에 마셔야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커피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7월달 정도에 브라질의 냉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수확량 감소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C마켓,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코모디티 마켓이에요. 커피 쪽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하면 커머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겠죠. 90년대에서 2017년대까지의 차트예요.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 변동폭이 이슈가 있으면 변동이 되는 거예요. 93년도 그쪽에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200이 넘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네요. 220. 저 때까지만 해도 스페셜티가 200이 안 넘었어요. 커머셜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스페셜티 시장은 가격이 따로예요. 커머셜 같은 경우는 물동량도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규격화도 커머셜은 돼 있어요. 생두가 디펙트가 몇 개, 사이즈가 몇 이상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 외관이나 스페셜티는 품질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농장의 네임 밸류라든지 이제 품종에 따른 프리미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격화된 가격이 없어요. 구매자가 얼마나 호구이냐. 커핑 할 때도 그런 거죠. 이제 커핑으로 해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얘 컵을 잘 못 보네. 이제 가격이 높아져. 근데 진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당연히 모두가 있는 거죠. 초창기에 그러셨던 거죠? 뭐 지금도 모르죠. 여전히 호구일지. 엘카페 하면은 농장에서도 웰컴. 호구일수록 환대를 받는 거죠. 스페셜티 시장은 약간 다른 가격 요소가 붙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C마켓하고 100% 연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요. 저 삐죽삐죽 올라온 데들 있잖아요. 다 브라질 냉해 아니면 브라질 가뭄.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죠. 99년도에 떨어진 2002년도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엄청 떨어졌네요. 예, 브라질과 베트남의 수확량 증가. 그래서 큰 이슈는 거의 그걸로 기결이 돼요. 브라질하고 베트남이 얼마나 생산됐냐가 지수하고 거의 일치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콜롬비아까지는 영향을 주는 편이에요. 큰 이슈로 봤을 때. 나머지 국가에서는 저기 보면 자잘하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저런 거가 과테말라에 화산이 터졌다 막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건데 작년 재작년에 커피 지수가 100 전후였거든요. 지금 한 210 정도 올라갔거든요. 와, 많이 올라왔네요, 진짜. 네, 2배가 됐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뽑은 거니까 208.05가 오늘 아침 지수예요. 2019년, 2020년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패턴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언제 저가 커피가 유행을 하느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고 지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점은 좀 뻔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때 2011년, 12년도에는 엄청 힘들었겠네요, 저가 커피. 그렇죠. 그리고 한 2013년 정도에 좀 반짝하다가 그냥저냥 가다가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상반기까지가 이제 저가 커피의 전성기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0까지 올랐잖아요. 그 전에는 이슈가 코로나 이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이제 가격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 국가가 이제 폐쇄가 되고 집합 금지부터 시작해서 영업 금지 되면서 소비시장이 아주 망가졌었죠. 재작년에. 그러면서 소비시장에서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수 가격이 떨어졌고 백신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비시장이 열리면서 올 상반기 작년 말부터 이제 가격이 안정이 되기 시작
부분,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생산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요.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데이터도 안 잡히고 있고요. 인도하고 브라질 뉴스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피커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생산지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오른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브라질 냉해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타격이 심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회복이 단기간에 될 회복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더 오래 보면 내후년까지도 수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냉해 피해가 심해요,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한 250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 그러면은 이제 11년도를 겪어보셨잖아요. 네. 저 최애 고점, 네. 저 때만큼 많이 오른다. 네. 냉해가 진짜 심해서. 네.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 커피 시장이 저 때보다는 많이 팽창을 했거든요. 많이 시장 자체가 커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납품 문의가 많이 왔어요. 기존에 납품하던 데가 폐업해서 납품 단가를 맞출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0,000원에 납품하겠다고 했는데 네. 재료비가 10,000원이 된 거죠. 작년 대비 원가가 2배가 된 거잖아요. 납품 가격이 아마 아직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 납품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했던 시점이 생두가 한 20% 30% 정도 올랐을 때 구매한 생두 가지고 지금 볶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두 가격이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14, 2015년도 고점이랑 또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저 때의 납품 가격을 생각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참고는 될 거예요. 그런데 시장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저 때만큼 오르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 때만큼 오르진 않겠지만 지금 선물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인 거죠. 네슬레나 스타벅스 같은 데는 해지가 돼 있어요. 가격 변동에 그래도 좀 더 안전한 편이에요. 그쪽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네. 아. 지금 그린빈을 사재기를 해놓은 업체들도 있고요. 이게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선물 시장이나 이런 걸로 해지하는 거는 솔직히 웬만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그런 업체들은 미리 사재기를 해놓는 거죠. 어쨌든 뭐 스페셜티 커피 시장도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지만 커머셜 쪽에 영향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느 시점이 될까요? 내년에는 오를 것 같아요. 아, 내년에는. 네.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2011년 정도에 저렇게 300까지 찍었을 때에도 네. 커피 가격이 그렇게 오르진 않지 않았나요? 아, 오르긴 했는데 좀 다른 게 저때 저가 커피가 어디였는지 알아요? 이디야였죠. 그러네요. 근데 이디야 지금 저가 커피인가요? 아니죠. 이디야 저가 커피 아니죠. 네. 저가 커피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진짜 저 지수가 내려갈 시기에 맞춰서 네.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이디야보다 저가는. 네. 사실 예전에는 이디야 가격이 저가 커피의 기준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이디야가 중가? 이 정도잖아요. 네. 포지셔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저 때는 박리담회가 안 됐어요. 어쨌든 시장 자체의 크기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담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이어서 이디야 정도 가격도 저가처럼 보였었던 시기고요. 지금은 박리담회가 가능한 시장이 되면서 진정한 저가가 나온 거죠. 인건비, 임대료, 세금, 물류비 모든 게 올랐거든요. 커피 가격만 오른 게 아니어서 나머지 부분에서 결국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선택을 한 거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얼마나 잘했냐, 네. 그리고 전체 매출 포션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줄이냐밖에 답이 없는데 여기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버리면 지금 더 이상 인건비 줄일 수 없는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보이거든요. 자동화를 시켜서. 예, 그 시점에서 이렇게 원재료비가 2배 오른다는 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여서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본사에서 가맹점의 원두 공급 가격을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원두 공급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가맹점 가격을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맹점주한테 사실 리스크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쵸. 원두 가격을 올리는 게. 그러면 이
이익률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둘 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눈치 보는 거죠. 누가 먼저 올리나. 치킨 게임으로 가든지 누군가가 올려서 이제 네가 망할 때까지 버틸 거야, 아니면 올려줘서 고마워해서 같이 올라갈 거냐. 네. 지금 상태로 계속 버티면 이제 모두가 힘든 거죠. 아마 원두 공급가가 주변의 로스터리나 이런 데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네. 나중에 이제 커피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가 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커피 품종만 얘기를 하면 재배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멸종이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한 품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재배를 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품종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은 유지를 시킬 거라고는 봐요. 예측이 안 되는 기후변화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되게 심각해요. 냉해가 언제 올지 모르고 가뭄이 언제 올지 모르고 폭우가 언제 올지 모르고 박테리아나 곰팡이, 균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온습도가 높아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초창기 스페셜티 커피 업체는 그 지속 가능성이 이제 농부의 삶이라든지 이제 이 농사를 계속 짓게 하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환경 파괴가 줄어들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커피 농가에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데에서도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프로세스 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고요. 프로세싱 과정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워싱을 했던 물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산지 쪽에서는 큰 이슈예요. 지금 추이가 보이죠? 한국 커피 수입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추이를 봤을 때 아직 꺾이는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당분간은 거네요. 계속 증가를 하지 않을까. 증가폭이 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 시장 자체는 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수요 자체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소비 시장 자체의 성장률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요. 근데 나눠 먹는 것도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만큼 또 공급도 체감상 또 더 많아지고 있다. Lemon, apple or cherry. Loving you is so very sweet, sweet, sweet.